아주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 강화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월 25일 이후부터는 0.03% 이상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음주운전만큼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직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새롭게 정비된 도로교통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술 한잔 생각에 퇴근과 동시에 술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피로를 덜기 위해 오랜만에 뭉친 사람들과 기분을 내려고 그 한 잔을 털어내고 끝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대 앞에서 한참 고민에 빠진 당신. 자연스레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마는데요. 그 순간부터 운전대는 곧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5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운전하면은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타인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되죠. 판단이 됐든 반전이 됐든 이게 된 자체는 그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거는 살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 커지는 피해 규모에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과연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있을까요? 음주 단속 기준 강화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심야 시간,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항상 출발은 기분 좋게 시작했으나 그 끝이 씁쓸한 경우가 있죠. 바로 오늘처럼 말입니다. 자, 혹시 약주 드셨습니까? 얼마나 드셨어요? 한 잔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분석. 본명 반주로 가볍게 한 잔을 드셨다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 0.152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많이 들리죠? 아니, 제가 소리 약해갖고 몇 시부터 드셨어요? 몇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말씀과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수치를 받아둔 운전자. 만취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리운전, 진작에 부를 걸 후회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0.040입니다. 이거 단속되는 거예요. 6월 25일부터는. 그렇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더 엄격해졌어요. 치수 얼마나 드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오늘 건병 좀 먹었어요. 그러면 정확히 몇 잔 정도 드셨어요? 그렇죠? 이제 0.03으로 이제 더 강화되거든요. 근데 혹시 아셨나요? 그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 0.040으로 훈방 조치 처분을 받은 운전자. 하지만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6월 25일 이후의 일이었다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날의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후 58년 만에 음주 단속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치부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강화되고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도 0.08%로 엄격해졌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죄는 이진아웃죄로 개정됐습니다. 처벌 또한 강화됐는데요.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음주 수치를 조금 더 낮춰서 숙취 후에 아침에 운전할 때도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0.05%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역시 위험하다. 그것도 사람의 상해 또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추자 기준을, 그런 여러 가지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2017년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단연 화두로 떠오른 것은 0.03% 수치인데요. 0.03의 수치는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소주 한 잔 마셨을 때 수치 정도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만 0.03이 되면은 취기가 돌고 기분이 업되면서 몸에 근육이 풀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라도 음주운전 처벌법이 개정돼 반갑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가족들인데요. 그날의 끔찍한 사고만 없었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떠올렸다 지우기를 매일 반복합니다. 택시 운전사로 보낸 25년의 세월. 그에게 운전은 직업이었고 단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자리였습니다. 2011년 5월 한낮에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2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입고 폐인에 가깝게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내의 조언, 그리고 자식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는 요즘 시인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중인데요. 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망치고 한 가정을 망치고 정말 제가 겪어봤지만 이 땅에서 음주운전만큼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 내 가족의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난해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접수된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약 680여 건. 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면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쫓아가 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음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이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 4회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수치가 얼마가 나오셨어요? 0.1인데 그때 부득이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고가 날라니까 제가 느낄 때는 안 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운만 좋게도 걸려가지고
우리는 왜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나빴다고 여기는 걸까요? 과연 음주운전을 억울하게만 생각해야 할 일일까요? 단 한 번의 실수가 한 사람, 아니 여러 명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횟수만큼 뇌의 인지 능력 또한 제대로 된 사고를 못했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고글을 활용한 가상 음주 체험은 그 위험성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데요. 체험용 고글을 착용한 뒤 운전대를 잡아봤습니다. 그 결과 일단 차 앞에 놓인 사물이 실제와는 분명 다르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4에서 0.06%에 해당하는 고글을 착용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요.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 괜찮은가요? 어젯밤에 과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술이 과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숙면을 취했으니 아침은 괜찮겠죠? 분명 개운치는 않지만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합니다.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주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특수 운전자분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 조치된 이들만 19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아침 숙취 운전자 수가 적지 않았는데요. 평일에도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지목됩니다. 새벽까지 혹은 이틀, 3일 연이은 음주로 숙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숙취로도 출근길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적발이 되면은 3회 이상 위반을 하면은 가중 처벌을 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도 1,000만 원 이상씩 선고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놨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화해서 2회만 위반을 했을 때에도 역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징역형도 2년에서 5년으로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이루어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시작과 동시에 단속 대상자가 적발된 모양인데요. 겉모습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측정 결과는 0.033%로 개정 전에 적발돼 훈방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역시나 단속 대상이죠. 어제 약주 얼마나 됐어요? 그것도 2병, 몇 시까지 드셨어요? 12시입니다. 아, 얼마나 주무셨어요, 그러면? 6시간, 7시간 정도. 0.05에서 0.03으로 낮춰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제가 술을 먹기는 하지만 당연히 강화하는데 여기에 전날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아침까지 지장을 준 사례자가 한 분 더 계시네요. 음주 후에 6시간은 숙면을 취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0.093%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오늘의 일이었다면 면허 취소에 해당되겠죠. 출근길에 마주한 달갑지 않은 상황. 손이 실례지만은 얼마나 드셨어요, 어제? 새벽부터 몇 시까지 드셨어요? 12시까지 먹었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만약에 음주 측정했을 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무슨 생각 제가 수치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왜 핸들을 잡으신 이유는? 피곤해야 되니까. 음주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스포츠 선수도 인기 탤런트도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전날 마신 술을 해독하기 위해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별로 혹은 성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주 한 병 기준으로 남자는 4시간 정도, 그리고 여성은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무래도 체중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조금 나가는 사람보다는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아무래도 해독 능력이 조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성별 차이도 분명히 있어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술을 잘 해독을 못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이나 2잔을 드신다고 해도 인지 능력에는 무조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술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청이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0kg의 남성과 60kg의 여성이 각각 소주 한 병의 술을 마셨다고 가정한다면 남성은 4시간 6분에 여성은 6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지난해 강원도 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의 11%가량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체격, 곁들인 안주에 따라서도 술이 깨는 시간은 천차만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선 음주운전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을까요? 먼저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0.02%에서 0.03%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진국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단속 기준을 강화 조치했을 경우 음주운전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던 나라도 있었는데요. 일본은 80% 이상의 감소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는 1급, 2급, 3급 살인죄가 있는데 이것도 미필적 살인으로 보고 거의 무기징역, 종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또 실명을 공개하는 나라도 있고 또 벌금 액수를 급여라든지 소득 수준에 맞춰서 좀 많이 올려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의 사막으로 보고 동승자와 술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할 정도로 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좀 더 강화시켜서 교육만 받고 제 면허를 취득할 게 아니라 진짜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세게. 어쨌든 사고가 계속 많이 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벌이 계속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 단속 자체도 좀 더 그 주기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단속 자체도 좀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컵 마셨을 때 내가 운전을 못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먹는 사람들이면 한두 번은 해봤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58년 만에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 술 권하는 사회,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문화가 근절되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기쁠 때나 슬플 때 회식 자리나 각종 경조사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애주국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상위권에 머물러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음주 관련 사고와 사건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음주운전만큼은 한순간의 실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 그 자체가 살인 행위,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